이번에는 이제 관찰법, 자료 수집 방법에서 이제 관찰법과 투사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료를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첫 번째 실험법,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실험법, 그다음 의사소통법의 질문지법과 면접법, 그 다음에 관찰법과 투사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실험법 4가지 뭐가 있다고요? 실험법 첫 번째 뭐라? 왜 해요? 실험법 왜 해요? 실험법 왜 해요? 인과관계니까 가둬놓고 때린다. 뭐라고요? 가둬놓고 때려.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잘 규명하기 위해서. 자, 4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험에 4가지 뭐가 있었어요? 반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4가지 뭐 있다고요? 진짜 실험 설계, 비슷하게 만드는 유사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원시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 진짜 실험 설계 3가지요. 통제 집단, 무작위예요. 얘가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무작위. 통제 집단 사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마지막으로 솔로몬 내집단. 자, 준 실험 설계는요. 비동의 통제 집단 설계 뭐라고요? 비동의 통제 집단 설계. 그 다음에요. 단순 시계열, 다중 시계열. 그 다음에 회귀 불연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원시 실험 설계는 뭐 했다고요? 단일 집단 사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했다. 뭐라고요? 정태적, 현재 시점에 똑같은 집단을 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 정태적 비교, 집단 비교 설계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법에 뭐가 있다고요? 집단조사, 배포, 그게 나오셔야 돼. 집단, 배포, 우편, 전화, 인터넷, 이게 기본이 되고 ARS 조사인데 ARS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이는 뭐라고요? 아까 배우신 건 면접법은 대면을 통해서, 그렇죠. 대면을 통해 대화를 통한 뭐라고요? 내면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 이거 뭐가 된다고요? 면접법. 면접법에는 표준화, 비표준화, 준표준화. 표준화는 그대로 조사하는 거고요. 비표준화 없는 거. 준표준화는 가운데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찰법, 투사법이 되는, 관찰해 볼까요? 관찰. 관찰하는 거. 뭐라고? 관찰은 뭐요? 뭔지 뭐라고요? 관찰하는 거. 관찰을 말씀드리면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뭐라고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이게 뭐가 된다고요? 관찰법. 키워드는 뭐 관찰법은 뭔지 아세요? 이거 뭐라고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이게 뭐가 된다고요? 관찰법. 그런데 이거는 관찰법은 조사 대상자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관찰법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얘는 행위를 자료를 수집해. 뭐라고요? 얘는 행위를 수집해요. 행위. 내면을 수집하는 건 뭐라고요? 면접법. 면접법. 행위를 수집하는 건 뭐라고요? 관찰법. 관찰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게 뭐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이런 건 뭐가 된다고요? 관찰법. 관찰법이 되는 겁니다. 자, 관찰법에는 장점은 행위를 파악한다. 뭐라고요? 행위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협조가 필요 없다. 협조를,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응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관찰자의 편견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 뭐라고요? 관찰자의 편견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횡단조사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횡단조사보다는 많이 걸리겠죠. 1년, 그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것들 찍으면 1년 찍어갖고, 1시간, 2시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데 없어지는 경우. 이게 뭐죠? 유성이 지나가는데, 이야!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지나가! 그러면 어디! 그런 거서 끝나. 이게 관찰에, 적시적소에 안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가 없어질 수도 있다. 즉 동물의 왕국 열심히 찍고 있는데 엄마 새가 다음 날부터 안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찍었는데 엄마 새가 다음부터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사망한 거라 거부할 경우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자, 관찰자를 보시게 되면 암기가 이거 조금 필요한데 우선은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이 가운데가 준참여 관찰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뭐가 있다고요? 완전 참여, 그 다음에 비참여, 그 다음에 준참여가 있는데 요 3가지를 기본으로 4가지까지 보시면 돼요. 요 4가지, 옛날에는 3가지를 많이 썼는데
요즘 들어서는 4가지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완전 참여 관찰은 못 가요. 여러분처럼 완전 참여 관찰은 못 가요.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근데 비참여는요. CCTV처럼 멀리서만 보는 거. 자기가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TV로만 보는 것들. 이것들을 비참여, 객관적 관찰이라고 하고요. 요 중간 단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중간 단계를 준참여라고 합니다. 근데 준참여는 관찰자적 참여, 참여자적 관찰.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3단계로 나누는 것인데요. 첫 번째 참여 관찰입니다. 참여 관찰은 뭐라고요? 참여 관찰이란 관찰 집단에 직접 참여하는 관찰. 이것들을 참여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참여 관찰인 경우 신분을 숨기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숨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기다 걸리면 스파이 되는 거죠. 스파이. 그러니까 이거 관찰이라는 게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돼요. 자, 다시요. 신분이 숨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기가 여러분들이 관찰자인데 이렇게 적다 보면은 너 뭐해? 라고 걸리잖아요. 그렇죠?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스파이. 이런 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너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표준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참여 관찰의 가장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참여입니다. 비참여는 제3자의 관점에서 제일 멀리서 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참여 관찰에 비해서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 내면적 행위를 판단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것이 비참여 관찰법의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참여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관찰자가 관찰자임을 밝히고 관찰을 하는 것들을 준참여 관찰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비참여와 참여 관찰자는 자기가 관찰자가 아니면 관찰자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요. 참여자적 관찰이나 참여 관찰이나 비참여는 내가 관찰자예요 라고 말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들키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준참여 관찰법은 자기가 관찰자임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다시요. 준참여는 뭐라고요? 자기가 관찰자임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생 선생님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4단계가 되는데 이 4단계를 보시면 돼요. 4단계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객관적인 관찰을 참여 관찰일까요? 비참여일까요? 객관적인 관찰은 참여자적 관찰일까요? 비참여 관찰일까요? 이거 비참여예요. 비참여.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윤리적인 문제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 참여는 뭐가 된다고요? 완전 참여는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동화가 된다는 게 문제점이겠죠. 무슨 말이냐? 저희 여들 보시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어린 코끼리가 가다가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구해주면 되는데, 내가 가서 구해주면 되는데, 또 구해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완전 참여 관찰점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북극의 눈물인가 남극의 눈물 보시면 펭귄들이 있었잖아요. 펭귄들을 촬영하는데 맨 처음에 펭귄들이 사람들이 되게 거부한대요. 근데 6개월 동안 촬영하니까 아기 펭귄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와갖고 하고 더 놀라고 너무 친화감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점이 정말 그 정보를 얻어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준참여가 되는데요. 준참여는 참여자적 관찰과 관찰자적 참여 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여기 볼게요. 뭐라고요? 참여자적 관찰, 관찰자적 참여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적 관찰이나 관찰자적 참여는 자기가 관찰자임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주안점 뭐라고요? 관찰자임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참여자적 관찰과 관찰자적 참여를 하실 때마다 까먹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참여자적 관찰은 관찰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관찰자적 참여는 참여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례를 볼게요. 참여자적 관찰이라는 것은 동행 인터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참여자적 관찰이라고 하고요. 관찰자적 참여라는 것은 일일 명예시장처럼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주안점으로 보는 것들을 이제 관찰자적 참여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세요. 참여자적 관찰이 우선이냐, 참여가 우선이냐.
관찰적 참여가 우선이야, 관찰이 우선이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치,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참치가 많은 거예요? 김치가 많은 거예요? 예? 참치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김치가 많은 거 뭐라고? 뒤에 있는 게 더 많아요. 뒤에가 비중이 많아요. 그러면 참여자적 관찰은 뭐가 주안점이 돼야 된다고요? 비중이 많은 게? 관찰이 많은 거예요. 관찰적 참여는요? 예, 참여가 많은 겁니다. 참여가. 비중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참치, 김치찌개만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뭐라고? 관찰적 참여는 참여자적 관찰 뭐가 주안점이라고요? 관찰이 더 비중이 높다. 관찰자적 참여는요? 참여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이란 뭐라고요? 관찰이란? 맞습니다. 가장 이거 좋으시네요. 이게 최근 정보 효과. 가장 많이 빨리 들은 게 가장 나은다. 자, 이거 관찰이란 뭐라고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행위를 포함한다. 뭐라고요? 행위를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뭐라고 한다고요? 관찰이라고 한다. 관찰. 자, 관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손 속도가 중요해요. 관찰을 받고 있다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발표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는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좀 내가 관찰점을 밝히는 게 좋으냐 아니냐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완전 참여가 있고요. 비참여, 그다음에 준참여가 있습니다. 다시 완전 참여 관찰은 객관적인 관찰이겠죠. 완전 참여는 직접 참여겠죠. 그다음에 비참여는요. 객관적인 관찰이 됩니다. 객관적, 즉 제3자의 역할을 보겠지만 어떻다고요? 놓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못 얻을 수도 있다. 이에 반해서 완전 참여는요. 행위를 판단할 수 있지만 문제점은 뭐라고요? 한계점은 객관화가 어렵다. 뭐라고요? 객관성 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못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동의가 얻지 못할 경우가 나타나겠죠? 그렇겠죠? 자, 참여자적 관찰과 관찰자적 참여입니다. 관찰자적 참여는 뭐가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 참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적 관찰은요? 예, 관찰을 우선적으로 한다. 뭐라고요? 관찰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참관이라고 하고요. 관찰인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관찰자적 참여는 뭐가 우선 비중이 높다고요? 참여자적 관찰은요? 관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조화 관찰법, 비구조화 관찰법이 있는데요. 구조화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표준화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표준화. 있는 것만 조사하는 거예요. 있는 것만 조사하는 것들은 구조화 관찰법. 비구조화는요? 다양하게 조사하는 것들을 그냥 비구조화 관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관찰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찰점의 문제점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인내심과 객관성 유지가 상당히 어렵다. 뭐라고요? 인내심과 객관성 유지가 상당히 어렵고요. 집단과의 동화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뭐라고? 집단 간의 동화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내가 관찰 시기 자체를 놓칠 수 있다. 관찰 시기 자체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 갔을 때 뭐예요? 이것만큼 반드시 사라. 그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여유 있게 그 다양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이 관찰합니다. 뭐라고? 혼자 관찰하지 말고 뭐라고요? 여러 명이 관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좁은 단위보다는 좀 넓은 단위로. 그 다음에 영상 기록 매체로 활용하게 된다면 자기가 놓칠 수 있는 것도 수집할 수 있겠죠? 자기 놓칠 수 있는,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다시요, 관찰법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두 번째는요, 여러 명이 관찰해. 세 번째는요, 보다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된다. 영상 매체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투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사법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실험법, 의사소통법, 관찰법, 요번에 이제 투사법입니다. 투사법. 근데 투사법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투사법이라고 합니다. 투사법. 다시요. 직접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뭐라고? 우회적으로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투사법이라고 합니다. 투사법.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요즘 이거 조금 그러긴 하는데 남성들 분만 계시니까 요즘 박유천이가 계속 걸리잖아요. 소송 걸리고 있잖아요. 뭐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용을 보면 나는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민간인을 건드렸으면 욕 먹어야 돼. 근데 민간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 여자들이. 업소 애들이에요. 업소 애들. 업소 애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설문제는 어떻게 표시해요? 설문제는 나쁜 놈이라고 표시하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근데 솔직히 업소 애들하고는 오늘 아침에도 제 친구하고 말했지만 야, 업소 애들이 성추행이라고 친구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 건가? 아무튼 그러니까 직접 윤리적으로 라는 것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조사하지 못할 경우가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이거 뭐라고 된다고요? 투사법이란다. 자, 다시 한번요. 투사법은 뭐라고 된다고요? 직접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투사법이라고 합니다. 투사법.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저게 있겠죠? 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다수 분들이 어떻게 돼요? 윤리적으로 난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윤리적으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하지만 투사법은 어떻게 된다? 우회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이제 투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투사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단어 연산법, 두 번째 문장 완성법, 세 번째 논쟁 완성법,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연산법입니다. 뭐라고요? 단어 연산법. 첫 번째 비슷한 단어를 보여주고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단풍, 은행잎, 노을, 낙엽 같으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가을. 근데 이것만 생각나시는 분들이 아니신 분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여행. 저 같은 여행, 그러니까 그 사람 다 뭘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연령이 좀 계신 분들은 뭐가 있냐? 연탄. 이제 겨울이 오니까 연탄을 사다 놔야지.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단어 연산법. 그 다음에 배추, 양념, 숙성 정도. 그럼 뭐가 생각난다? 김치, 뭐 이런 것들. 배고픔,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미인과 관련되는 사자성어. 뭐가 있나? 경국지색, 천하일색, 절대가일, 뭐 절세미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보시게 되면, 단어 연습법을 보시게 되면, 미인 생각나면 딱,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입술이 이쁘다, 뭐, 발이 작다, 반달의 눈썹,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입술을 먼저 보는구나. 저 사람은 눈을 먼저 보는구나. 이거는 외모를 보는 거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단어 연산법이라고.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단어 연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문장 완성법이라고 하는데요. 문장 완성법이라는 것은 단어를 가로를 채우는 것들을 문장 완성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연속적이든 불연속적이든 다음과처럼 변수는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관찰치가 단 하나에만 속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 첫 번째 볼까요? A는 뭐가 될까요? A는 뭐가 되는 걸까요? 단 하나에만 속해야 된다. 단 하나만 속해야 상호 배타성. 둘째는요. 모든 걸 하나라도 선택해야 된다. 포괄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진짜 모르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면 A가 뭐가 될까요? A 같은 독립적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독립적이다. 문항 자체가 독립적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될까요? 포괄성, 망라성이라고도 응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회적으로 조사하는 것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투사법. 네, 투사법에서 문장 완성법이 됩니다. 자, 논장 완성법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들을 논장 완성법이라고 합니다. 자, 4.13 한번 출구조사를 했는데 순위도 막 틀렸어. 틀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구조사의 한계점, 조사원의 편차, 조사 지역의 편차, 조사 시간의 편차, 그 다음에 응답자가 잘 거부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을 이제 그림 상담사라고 아마 있더라고요, 요즘. 아시죠? 대충.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들이 됩니다. 자, 모호한 그림을 그려주고 생각나는 것들. 만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할 거냐. 역할행동법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역할을 바꿔보면서
갑은 을이 되보고 을은 갑이 되고 변화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류 선택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자, 오류 선택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틀린 답을 여러 개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을 오류 선택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비자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사에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뭐라고요?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검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보검사법은 정보의 양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정보에 얼마만큼 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보시는 것들이 정보검사법이 됩니다. 다음에 토의완성법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들이 토의완성법이 됩니다. 자, 그렇으면 투사법부터 한번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사법은 뭐라고 된다고요? 직접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뭐라고요? 우회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투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항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도서의 열독률 혹은 판매량의 열독률에서 한번 보자. 인기 정도를 측정해보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측정 가장 일반적으로 도서 판매량이 되겠죠. 그렇죠? 도서 판매량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회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반품량도 봐야 돼요. 판매라는 것도 중요하죠. 뭐라고요? 반품량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대여. 실제 대여 건수. 이런 것들도 다양한 측정으로 도구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이 도서의 손상 정도. 많이 손상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많이 받고 인기 정도가 높다라고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투사법. 직접적으로 보는 거 뭐라? 판매량. 그 다음에 판매량, 회수량, 반품량.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건 뭐가 된다고요? 훼손 정도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된다?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이거를 투사법이라고 한다. 투사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단원연 뭐가 있다고? 첫 번째, 단원연사법. 두 번째는 문장완성법. 세 번째는요, 논장완성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역할행동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디가 육아 같은 경우는 엄마는 뭐라고 생각해? 아빠는 뭐라고 생각해? 그림 그려봐. 그러면 아빠가 조그맣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머리만 크게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 팔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아빠가 머리만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오류 선택법은 뭐라고요? 틀린 답 여러 개 보여주고 뭐라고요? 틀린 답 여러 개 보여주고 어떤 거를 틀린 태도를 판단하는 방법. 정보검사법은 뭐라고요? 시험이고요. 토의완성법은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되겠습니다.